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크리스마스 티매트입니다. 예쁜 크리스마스 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원단을 그대로 잘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티매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큐티 크리스마스 티매트와 크리스마스 티매트는 무늬만 다를 뿐이지 만드는 방법과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봐주세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티매트 2개를 만들 분량의 원단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원단은 인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재단해서 쓰시면 되는 원단 2개, 퀼팅 솜, 그리고 설명서, 실바늘 이렇게 포함이 되세요.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원단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원단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먼저 재단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인쇄되어 있는 끝부분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흰색 선을 따라서 한 번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장 재단이 됐고요. 자, 이제 라벨을 바느질 해주셔야 되는데 두 원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원단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상품 안에 이렇게 실이 들어있어요. 이 실을 상품 안에 들어있는 바늘 2개 중에 원하는 바늘을 꺼내셔서 바늘에다가 이렇게 실을 끼우신 다음에 끝을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매듭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듭은 바늘을 이렇게 손에 잡으시고요. 매듭질 실을 검지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바늘을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바늘이 올려져 있는 이 위치에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올려놓으시고 엄지와 검지로 이 바늘하고 실을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바늘 쪽에서 나와 있는 실 말고 지금 바늘 쪽에서 먼 실을 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2~3번 돌려주시면 되는데 돌리는 횟수가 많아지면 매듭이 커지는 거고요. 돌리는 횟수가 작아지면 매듭이 작아져요. 지금 바늘에 돌린 실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엄지와 검지로 얘를 살짝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에 지금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손가락 위에 실을 올려놓고 매듭질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바늘과 실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바늘에 2~3번 돌리셔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고요. 바늘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리고 매듭 친 다음 끝부분의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원단 한 장에 이제 라벨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 라벨을 바느질 하실 때는 원단 끝에서 2cm 정도 위에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라벨의 방향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라벨이 이렇게 접혀져 있죠. 자,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이 원단의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잘려진 부분이 원단 끝부분하고 맞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2개를 놓고 시침질을 먼저 해서 위치로 고정을 해주는데 시침질은 단순히 위치만 고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홈줄로 2땀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원단 위치는 원단 끝에서 한 3~4mm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매듭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이렇게 실을 한번 걸죠. 그러면 여기 2 실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꼬임이 생기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꼬임을 이렇게 살살살 바늘하고 실을 당기셔서 여기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면 여기 매듭이 지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실을 이렇게 한번 통과시키시죠. 그러면 여기 꼬임이 생기는데 이 꼬임을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고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퀼팅 솜을 넣고
라벨, 바느질한 원단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원단 한 장을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겉 원단과 겉 원단이 같이 맞대어지도록 놓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요 3장, 퀼팅 솜하고 원단 2장을 같이 둘레 바느질을 해줄 건데 위치를 먼저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침질을 먼저 해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원단이 지금 프린트가 되면서 약간씩 틀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딱 놓고 봐도 여기가 살짝살짝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당겨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원단을 좀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 간격이 우리가 여기 바느질 할 때 시접을 한 5mm에서 7mm 정도 주게 되는데요. 그 5mm에서 7mm보다 커지면 바느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바느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자, 최대한 맞춰서 원단을 이렇게 당겨서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위치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바느질하기가 편하세요. 자, 이제 시침질을 한번 해볼게요. 시침질은 요 새 원단의 위치를 그냥 고정해 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바느질은 원단 끝에서 5mm에서 7mm 정도 시접을 두고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냥 하셔도 물론 되지만 바느질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면 바느질 선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로 내가 바느질할 위치를 먼저 그려주세요. 원단 끝에서 5mm에서 7m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얘는 곡선이 없으니까 그냥 직선 그대로 선을 그어주시면 되거든요. 선을 그리실 때는 공예용 펜이 있으시면 공예용 펜을 그대로 쓰시고요. 연필을 쓰실 때는 이렇게 연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표시한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 창구멍을 먼저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창구멍은 바느질을 다 한 다음에 원단을 뒤집어 줄 때 그 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는 거고요. 창구멍을 여기 모서리 꼭지점 부분으로 하시면 나중에 창구멍을 바느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기 평평한 직선 부분에 가운데 좀 해서 한 4, 5cm 정도 간격을 두고 창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바느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창구멍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두시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편하세요. 자, 이제 바느질 해볼까요? 여기 요만큼 창구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둘레를 이렇게 바느질 해줄 거예요. 원단 위치를 한 번씩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창구멍은 제외하고 바느질을 하는데 박음질이나 홈질로 바느질 하시면 되는데 홈질을 하실 경우에는 박음질보다 조금 더 촘촘한 홈질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 하면서도 원단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 원단 끝부분을 봐주세요. 박음질 하실 때 실은 살짝살짝 당겨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라벨이 있는 부분까지 왔는데요. 라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 두 원단 사이에 라벨이 있지만 얘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 바느질을 다 했어요.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느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침질한 실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뒷면에 보면 퀼팅 솜이 이렇게 있죠. 퀼팅 솜을 잘라 주셔야 돼요. 바느질 한 선 바로 옆으로 퀼팅 솜만 잘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이 잘리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면서 퀼팅 솜을 이렇게 잘라 주세요. 1, 2mm 간격을 두고 요 퀼팅 솜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내면을 다 잘라 주세요. 창구멍이 있는 부분도 바느질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퀼팅 솜을 둘레를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원단을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겹쳐져서 두꺼워질 수 있어서 여기 요 끝에서 한 5mm 정도 간격을 두고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네,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너무 가까이 자르시면 원단을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집어 볼까요? 창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원단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손가락을 밀어 넣어서 최대한 모서리 부분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이 안으로 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약간 뾰족한 걸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꺼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창구멍을 바느질 해줘야 되는데요. 창구멍은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꾹 눌러주시면 요 접혀져 있는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원단을 꾹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공구르기는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이 있죠. 이 접혀져 있는 선으로 바늘을 일단 빼세요. 이렇게 매듭을 안쪽에 숨겨지도록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지금 실이 여기 위에 원단에 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원단이 이렇게 맞물려졌을 때 만나는 부분, 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아랫 원단에 만나는 부분으로 바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래쪽 원단만 한 땀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한 땀 간격만큼 실이 이동을 했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느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랑 만나는 위에 원단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위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돼요. 입체와 입체를 연결할 때 지금처럼 창구멍을 막을 때 항상 공구르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다시 여기 위에 원단에 나와 있는 실 위치와 이렇게 맞물려질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원단 바늘을 넣어서 한 땀만큼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래쪽 원단하고 만나는 위에 원단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를 제일 마지막에 실을 당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실을 쫙 당겨주면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바느질이 다 됐는데 실을 한번 당겨 볼까요? 이렇게 실을 쭉 이렇게 바느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창구멍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듭을 지어 볼게요. 매듭은 여기 지금 실 있는 위치 그대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실의 꼬임을 이동시키셔서 매듭질 자리로 놓고 잡고 당겨주시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자, 매듭이 여기 지금 지어졌어요. 이 매듭을 숨겨 볼 건데요. 여기 두 원단을 바느질한 거기 때문에 두 원단 사이로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얘를 이렇게 세게 당기면 이렇게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원단과 원단 사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바늘을 빼신 다음에 실을 쫙 당겨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상품 안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티매트를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큐티 크리스마스 티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크리스마스 티매트도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